실제로 조치원 같은 경우 지도에서 보면은 격자 형태로 막 길이 나 있고 되게 좁고 이런 걸 보고 동네가 좀 이상하다. 확실히 뭔가 엄청나게 오래된 원도심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100년 정도 된 도시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안내주신 데가 여기인데 홍대 서창 캠퍼스 뒤에 공터인데 보면 마을이 보인대요. 보니까 한 40년? 50년 정도 된 마을이 요런 데들. 있었다고 해요. 옛날 지도로 보면 집들이 좀 나오고 뭐 여기가 다 늪지대였는데 그래서 여기에 정수장을 35년도에 건설을 해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정수장으로서 문을 닫고 조치원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공간이었는데 최근에 문화정원이라는 복합문화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카페로 되고 카페예요, 저게? 카페예요, 카페. 그게 슈퍼마켓으로 한번 텅 비게 된 공간인데요. 여기가 사실 이 동네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탐내던 건물이긴 했어요. 내부가 워낙 이뻐서. 아, 이 건물이? 더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예쁜 것도 많다는 걸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뭐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공간을 고민한다면은 네. 조치원에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건물들이 많다. 김시혁 박사의 도시 야사, 오늘도 여러분이 살고 계신 곳 그곳의 이야기 재밌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예, 여러분의 도시로 찾아가는 김시덕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박사님과 함께 아주 재밌는 곳을 아주 특별한 분과 찾아가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조치원이라고 하는 조치원 전 잘 알죠. 잘 아시죠? 예. 충남 분들은 뭐 조치원 하면 뭐 근데 저는 이제 조치원 뭐 가보기도 가봤고 어디 가셨어요? 조치원에 그 왕천파당 먹으러 갔고요. 혹시 파당 유명하죠? 파닭 유명하죠. 예, 그리고 거기는 근데 뭐 거기를 목적으로 간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매형네 집이 연기군 이쪽이라 옛날 연기군. 예, 그래서 거기 가는 길에 아마 들르고 뭐 이랬던 정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적인 걸 말씀 주셨는데 연기군을 가려고 조치원을 들렀다라는 요 표현. 연기군이 지금 사실 다 바뀌어가지고 세종시가 된 거죠. 네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조치원이 어디냐는 거는 이제 아마 전국구분들이 당연히 모르실 거고 네. 세종이 지금 어딨냐도 아마 사실상 모르실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 조치원은 제가 이름을 들으면서 네. 약간 좀 독특하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어떤 면에서 전국의 그렇습니까? 지명 가운데 네. 물론 이제 조치원도 아마 뭐 읍인가 면인가 아마 이렇게 될 텐데 읍이죠. 보통 조치원은 그냥 조치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치원 읍 이렇게 안 하고. 그렇죠. 근데 전국에 그렇게 부르는 데도 별로 없을 뿐더러 원으로 끝나는 데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살짝 좀 있어서 아 뭐 사리원 면옥의 사리원은 조치원이랑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사리원면옥의 사리원은 저 대전에 있는 사리원면옥이죠. 그렇죠. 그 저 황해도 사리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렇죠. 사리원이죠. 사리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사리원하고 조치원 정도가 뭔가 옛날에 중요한 뭘 했나 이런 생각이 살짝 하긴 했었습니다. 거기 원이라는 게 옛날부터 이 사람들 그 정근대 시대에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드나들 때 묵을 수 있는 여관이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태원도 그렇고 아, 이태원이 있구나. 그 원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서울 강남에서 한강 건너와서 강북 이태원. 들어가기 전에 하루 먹는. 아, 이태원. 그리고 서울 강북 분들한테 유명한 건 퇴계원. 남양주. 퇴계원. 아. 그 원이 꽤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좀 낯선 이런 거는 그럼 예전에 네. 교통이 좀 발달했던 네. 곳이고 그 여관 같은 게 있었던 곳. 그렇죠. 아마도 그런 바로 그거죠. 원자로 끝나면 대충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보면은 여기가 조치원이에요. 읍이 있죠. 네. 아마 예전 분들한테 조치원 하면은 네. 고대 조치원 서창 캠퍼스, 아, 홍대 네네네네네. 서창 캠퍼스가 그 조치원인 거죠. 아, 조치원. 예. 조치원 캠퍼스가 좀 있죠. 그렇죠. 그나저나 저희가 손님 모셔놓고 너무 저희끼리만 말씀 좀 하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해주시죠. 아,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네. 고대 서창 캠퍼스, 지금은 조치원 캠퍼스라고 하는데요. 세종 캠퍼스라고 하셨네. 조치원 캠퍼스인가요? 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약간 조치원 캠퍼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세종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뭐 어쨌든 고대에서 정식 지금 명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종 캠퍼스가 세종.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조치원과 세종이 약간의 관계가 묘하다는 거 보여주는 네, 거죠. 되게 온재돼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네네. 공식은 약간, 네. 세종으로 돼 있는데 학생들은 조치원으로 부르고. 네네네. 음. 뭐 그래서 마저 네. 소개를 드리자면은 네. 고대 세종 캠퍼스에서 고고학을 전공을 하고 조치원에 있는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자원이라고 이야기에 매료가 돼서 이제 고고학 콘텐츠를 가지고 창업을 한 장동우라고 하고요. 그 고가 콘텐츠라면 뭘 말할까요? 네. 일단은 이런 겁니다. 박물관이나 지자체 같은 데서 네. 뭐 자기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 자원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뭐 예컨대 전시도 해야 되고 뭐 체험도 만들어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되고 사람들 많이 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해주는 혹은 설계 다시 설계를 해주고
아니 우리가 대신해주기도 하는 그런 회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박물관 해결사 같은 PAL 문화유산센터라고 하는 회사를 이제 한 3년 좀 넘었거든요. 네, 3년 넘었고 조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조치원에서 그러니까 공부하시다가 뭔가 그래도 매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리를 잡으신 걸 거 아니에요? 아 매력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조치원에? 네,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게 예, 고고학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은 네. 사실 이런 지형이나 동네를 딱 봤을 때 옛날 모습과 겹쳐 보이거든. 이게 직업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거 이제 구지형, 고지형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조치원 같은 경우 지도에서 보면은 이게 막 격자 형태로 막 길이 나 있고 되게 좁고 이런 걸 보고 동네가 좀 이상하다. 확실히 뭔가 엄청나게 오래된 원도심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고고학 배운 대로 동네를 좀 답사하면서 그 박사님 하시는 것처럼 답사하면서 발굴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따가 말씀하시겠지만 한 100년 정도 된 도시의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공주나 대전 같은 데서는 그 흔적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네. 뭐 이미 다들 뭐 활용을 하고 있지만 조치원은 이상하게도 그거를 활용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좀 제대로 해보면 박물관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또 마침 고고학과 뭐 문화유산 융합학부라고 하지만 예. 그 학생들이 있으니까 인력 수급도 꽤 편했고 해서 여기 좀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아, 그 후배들을 직원으로 많이 쓰시겠군요. 아, 네, 좀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현직이시죠? 학생으로서도 이제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시고 와. 네, 졸업을 하고 좀 후배들을 많이 처음 만났을 때는 학생이시면서 동시에 사장님. 학교 다니면서 창업을 하신 거구나. 정말 불미스럽게도 그런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안내주신 데가 여기인데 홍대 서창 캠퍼스 뒤에 공터인데 네. 보면 마을이 보인대요. 여기가요? 예. 아, 네네, 맞아요. 마을. 이게 그 홍대, 그러니까 홍익대가 여기 세종 지역에 위치가 네, 이렇게 캠퍼스를 돼 있죠. 네, 거기 신안리라고 써진데 뒤쪽인데요. 네. 네. 그 홍대가 이제 여기 지역에 내려오면서 땅을 크게 사고 캠퍼스를 조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 뒤쪽에 보니까 한 40년, 50년 정도 된 마을이 요런 데들. 있었다고 해요. 옛날 지도로 보면 아. 집들이 좀 나오고 뭐 식료품 창고도 있고 이런데 거기를 확 소개를 시키고 이제 학교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뒤는 아직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창고도 남아 있고. 저런 식으로 좀 남아 있더라고요. 뭐 전봇대도 있고 교량도 있고. 아. 이런 거 보면 보이신대요. 농사를 지었을 거고 아. 막 집이 있고. 네, 여기는 맞아요. 근데 가기 좀 무서우시겠다. 아닌가? 이게 고고학 하는 사람들은 사람뼈도 많이 보고 해서 음. 제가 본 고고학 한 스님들은 다 겁이 없으셨어요. 아, 그래요? 네, 다들 겁이 없어요.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발굴하다 나오면 일단 제사부터 지내고 시작한다더라고요. 아, 맞아요. 이제부터 맞아요. 네.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축하게 지내지 그렇게 막 무섭다 생각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야, 오늘 아주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조치원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죠. 네. 예, 조치원에 현재 사업체도 하나 운영하고 계시는 네. 학생이자 우리 장동 대표님과 함께 조치원 얘기 아주 살아있는 얘기 좀 많이 좀 해주시고 답사를 이제 다녀오신 거죠? 그렇죠. 전 조치원 답사는 네. 한 4, 5년 됐네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도시하사 시즌 2를 네네네. 하면서 대세청을 꼼꼼히 보지 않았습니까? 대세청에도 조치원이 꽤 핵심 지역인 거죠? 핵심 지역인 거죠. 음, 그때 제가 뭐라 말씀드렸냐면 네. 지금도 보면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냐 조치원 캠퍼스냐 가지고 좀 엇갈린다고 뉘앙스들이. 세종시라는 도시가 네. 아마 외진들이 아시는 거는 국가 기관이 모여 있는 세종시를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세종시가. 근데 보면 여러분이 아시는 세종시는 여기 개발 많이 한 요쪽. 근데 조치원은 한참 떨어져서 북쪽에 있어요. 두 개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이 사이는 그리고 군부대도 많고 보면 여기 색깔 이상하게 칠해져 있는 데도 많고 이게 다 다 군부대들입니다. 네. 오히려 규모가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세종 세종도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그것도 그리고 원래 있던 부대예요. 아, 그렇습니까? 원래 연기군 옛날 연기군이죠 충남. 네, 네. 이게 청주, 대전, 천안의 중심 지역이라서 논산하고 요 세종 옛날 연기군 쪽에 군부대가 많았죠. 네, 네, 네. 일제 때부터 발달했던 곳이고 그런 식으로 철도 도시이자 군사 도시로서. 조치원에 역이 있죠. 그렇죠. 조치원역이 있죠. 그래서 여기 분들 얘기는 이제 자랑거리로 말씀하시는 건데 한때는 일본 도쿄에서 표를 끊어서 저 장춘까지 만주 가는 국제 열차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일제 때. 아, 물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부산부터 부산도 시작을 갈아타고 했겠지만. 저 부간 페리오 타고 와서 네네네. 가는. 그때 조치원에서 여기 섰습니다 열차가. 아, 국제적인 역이었다. 아, 조치원역이. 예. 그래서 이때는 청주는 이미 죽었고 좀 이제 경부선이 놓이면서 예, 예. 대전은 아직 이제 스타트 단계고 어. 공주는 점점 힘을 뺏기고 있는 중에 여기가 확 컸어요. 아, 그래요. 일제 강점기 때. 네, 특히 이제 30년대쯤에 어.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예.
지금도 충청도 통합 얘기 나오는 거 아시죠? 남북도. 남북도. 예, 하나로 붙여서 충청도를 만들자고. 그렇죠. 강원도처럼. 네네. 그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일제 때도 네. 통합도청을 어디다 두냐? 여기 두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조치원에. 아 그건 안 됩니다. 우리 대전에. 우리 대전에. 예, 아 조치원이 워낙 이제 또 가운데기도 하고. 거기 하니까. 가운데고. 지금도 청주와 공주와 대전의 가운데잖아요. 네네. 천안까지. 교통도 요지고. 그렇습니다. 보면은 지금 조치원이 왜 컸냐면 네. 경부선도 경부선인데 네. 여기부터 충북선이라는 열차가 갈라져 나가죠. 충북? 충북선, 아. 청주역, 증평역, 네네. 제천역, 단양역 가는 조치원에서 갈라져요. 갈라져요. 이건 원래 뭐냐면 우선 좀 썰을 좀 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원래는 이 동네에서는 부강이라는 데가 유명했습니다. 부강? 예. 전에 한번 말씀 했습니다.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기 박열 예, 공동가 분의 이제 아, 애인이었던 아내분. 간데 아, 고밌고 네, 어릴 때 구미부강. 살았던 부강은 요 근처입니다. 네, 강 여기 건너를 부강? 바라보면서 늘 그 그렇죠, 산토리를 그렇죠. 보면서 고향 후지산을 떠올렸다고 아 하는. 맞습니다. 원래 부강이 왜 중요했냐면 네. 금강에서부터 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아, 그 배가 올라올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단계가 부강이에요. 종점. 부용 부강. 네. 여기 원래 충북 청주였다가 세종 만들어질 때 넘어왔죠. 세종시로. 절로 온 그리고- 물자가 이제 그렇죠. 중부 지역 여기저기로 이제 간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특히 신탄진으로 갔죠. 신탄지. 근데 신탄진은 부강권이었죠. 그래서 원래 그 충북선 열차를 놓을 때 네. 부강에 놓으려고 그랬어요. 어. 그랬는데 조치원이 된 이유는 이건 지금도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보면 지형이 이쪽으로 좀 튀어 있어요. 이쪽 방향으로. 이쪽 방향이라는 게 서남 쪽 방향으로 서남 쪽으로. 평지가 있어서 음. 여기서부터 보령 대천까지 철도를 또 놓으려고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형으로 운행되는 열차의 핵심 지역에 조치원을 놓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아, 동쪽으로는 저 충북 쪽으로 가고 왼쪽 그러니까 서쪽으로는 저 서해안까지 서해안까지. 그래서 동서 관통철도를 놓으려고. 음. 근데 이걸 이제 충남 문화철도라고도 하기도 하고 보령선이라 부르기도 하고. 네네. 이게 지금도 충남 정치권에서는 늘 나옵니다. 하자고요? 지금도 살아있는 테마예요. 어. 근데 그렇게 되면 요 조치원이나 요 연동이라 그러는데 이 지역을 요쪽 지역은 다시 뜰 확률도 있다라는 게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예요. 조치원은 예전부터 사람은 좀 꽤 살았던 동네 모양이죠. 아 그렇습니다. 여기가 보면은 네.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긴 한데 음. 우리가 아는 세종하고는 거리가 있죠. 중간에 농지가 펼쳐져 있어서 네. 분리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종시가 도농 복합 도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도시와 농촌을 합친 도시. 도시 세종의 중심은 시청도 있고 정부청사 있는 남쪽이고 네네네네. 농촌 세종의 중심은 조치원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치원은 도를 넘어서 충북 오송하고 친합니다. 아 사실상 생활권은 그렇죠. 그 충북선 따라서 조치원, 오송, 오창은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조치원 이따 말씀하시겠지만 네. 단무지가 유명하거든요. 조치원이? 조치원이 단무지 선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있는데 네. 제가 요즘에 새마을 운동 시기 자료를 보잖아요. 네. 보면 오송이나 오창 요동 농민분들이 네. 물을 많이 길러서 조치원 가져가서 단무지 공장에 납품했다고. 그 왜 길쭉한 무? 길쭉한 무. 방금 제가 얼마 전에 지금 김시덕 박사님하고 오송 쪽 답사를 다녀왔는데 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그 무를 키워서 조치원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조치원에 그 당시 단무지를 막 많이 만들었다는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네. 사실 그 우리 뭐 산업을 이제부터 발전시켜야 되겠다. 농촌에서부터 지금부터 산업화로 가겠다고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건드리는 산업 중에 하나가 비단, 실짜기, 천짜기거든요. 조치원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제시대 때부터 일제강점기 때부터 조치원을 좀 키우면서 계획도시를 키우면서 제사공장을 좀 많이 지었었습니다. 면업공장하고 그래서 그게 한 2-3개 정도가 되고 실 만드는 공장. 네네 실 만드는 네. 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그 197 아트센터라고 하는 뭐 문화공원으로 바뀌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제사공장들이 남아 있는데 제사공장을 하게 되면 누에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수조 같은데 담그잖아요. 이게 누에고치를 물에 풀어요 일단. 좀 뜨뜻한 물에다가 이렇게 담그면은 네. 이게 감아내면 이렇게 실이 쭉 나오는데 그 수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그래요. 제사 공장들이 조치원에. 존재를 하고 있어요. 몇 개 되는데 네. 뭐 산일 제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공장이 그대로 적산 처리가 되면서 남게 되니까 이거를 무슨 산업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했던 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수조 중에 같은 건 있고. 네 수조는 있고 공장도 있고. 아. 근데 마침 이 뭐 미호천이나 저기 그 조천변 조치원 그 둘레 흐르고 있는 저 천이 모래밭에서 무가 옛날부터 잘 났다고 해요. 특히 참고로 그 지금 1910년대 지도를 보여드리겠는데 네. 다 네네네. 지금 노래밭이 펼쳐져 있죠. 맞아요. 조치원 초기 시까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아.
특히 저기서 그 단무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길쭉한 무가 잘 네네네. 자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사 공장에 물 남았던 거 식초로 바꾸고 물을 넣으면은 그대로 단무지. 왜냐하면 그 당시 공장장들이 닭광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좀 전수를 했다고는 해요. 네. 그래서 일본은 말이 닭광이라고 약간, 하죠. 닭광. 좀뭐 닭광이라 너머로 봤을 스님이 거니까. 만들었더라 닭광이라 그러는데 네네네. 아 진짜요? 정말이에요. 아. 도쿄에 무덤도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김 이름이랑 비슷하네요. 그 그런 김씨가 전설이죠. 만들었다고 그거랑. 네. 어. 김씨가 만들었다서 김이라고 하는 네, 저도 전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있는데.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닭광 만드는 거는 좀 어깨 너머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 네. 점점 하면서 지금도 사실 국내 1위 단무지 산업이 조치원이? 조치원에 있다고 조치원. 하고 가장 큰 그래요? 회사가 모모 농수산이라고. 그럼 말씀하셔도 단무지 돼요. 만드는?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어딘데요? 일미 농수산이라고. 아 거기가 우리나라 단무지 1등이에요. 네네 지금 볼까요, 어디냐? 한번? 딱 저 자리인데 저기서 남쪽으로 좀 멀리 내려가면은 당시 해방 직후에 새로 차렸던 단무지 공장 터도 그대로 남아 있고 특히 저기가 특이한 게 뭐냐면 저 일미동수산 바로 근처 홈플러스 있죠. 저 바로 근처에 여기. 일제시대 건축문화다가 남아 있는데 토지대장을 떼보면은 단무지 저장고라고 나와요. 네, 지금은 뭐 다른 걸로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토지대장에는 그런 게 다 나와요. 네, 꽤 많이 다 나오고 꽤 나오죠. 특히 폐쇄부 등기라고 하나요? 그것도 보면은 건축물 폐쇄대장. 폐쇄대장 그것도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조치원에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단무지 얘기. 그러니까? 네. 참고로 단무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 때부터 당연히 만들었는데 일본인들이 네, 먹었으니까 네. 이게 전국적으로 조치원산 단무지가 퍼진 거는 1960년대 70년대예요. 중국집 막 생기면서 중 생기면서 그리고 이제 쌀이 부족하다고 박정희 정부가 혼무식 장려 정책 취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집들로 사람이 모여 들었는데 그때 한국인들이 먹기에 이 우동이나 짜장면이 퍽퍽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좀 넘길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단무지에 착안했다는. 그때부터 조치원 단무지가 급속히 성장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일본 단무지랑 우리 단무지랑 조금 이제 다르죠. 느낌이 좀 다르죠. 그 횟집 가면 나오는 그 꼬독꼬독한 단무지 네, 좀, 노란 거. 그게 일본 원래 단무지 가깝고 네. 한국 사람들은 그 느낌을 좀 싫어했던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아삭한 걸 한 거고 댁에서는 더 아삭한 걸 원하신 거고. 아주 그냥 밥 한 공기 뚝딱입니다. 그거 하나 그렇습니다. 있으면. 네. 그걸 이렇게 고춧가루랑 이제 참기름, 깨랑 이렇게 무쳐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그렇죠. 확실히 그 좋아하는 그게 취향이 있군요. 정보 나올 때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주나라든가 그거는 취향이죠 취향. 밥 도시락 반찬으로 거의 뭐 넘버 1, 2를 다퉜던 것 같은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역시 네. 한국인은 고춧가루를 넣어야 되는구나. 그 우동도 원래 고춧가루 없는 거였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일본 우동은, 일본 짬뽕은 아, 그게 한국 건너더니 갑자기 고춧가루가 나가사키 생겨났다고. 짬뽕처럼 이렇게 없죠. 그냥 걸쭉하고 흰 국물? 맑은 국물이었지. 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확실히 이거는 한국화 과정이네요. 그럴 수 단무지 있겠습니다. 한국화 과정. 네, 뭐든 다 고춧가루 넣으니까.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네. 조치원이 이제 단무지까지 좀 예. 나왔고요. 조치원에 원래 이제 사람들은 많이 어느 정도 살던 곳이고 어느 정도 살았다는 게 이제 네. 지도 보시면은 보면 이제 초기에 시가지가 역 근처에 형성됐고 네. 요 근처에 형성되고 보면 길이 남쪽으로는 거의 없잖아요. 동쪽으로 뻗어 있는 게 이제 오송 가는 길인 거죠. 네네네. 오송. 그래서 요 근처가 원래는 물이 넘치던 조천, 미호천하고 조천 만나서 금강 들어가는 이제 모래사장이라도 사람이 안 살았다가 네네. 조선 시대의 어느 때인가 제방을 만들었대요. 일종의 간척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만든 제방을 저치제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치제언. 맞죠? 저치죠?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치제언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 제방 이름은 저치제언이다. 제언이라는 게 제방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발이 조치원? 바뀌어서 조치원이 됐다고. 조치원. 그러니까. 근데 그때쯤부터 어느 시점부터 네. 사람이 살 수 있게 된 땅이다. 여기가 땅이 살기는 괜찮은 모양이죠. 강 흐르고 뭐 이렇게 그렇죠, 지형 그렇죠. 같은 것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널찍합니다. 조치원 쪽은 도시화가 돼서 그런데 네. 지금도 이쪽 보면 넓은 농지가 펼쳐져 있어요. 그 우리가 말하는 오송 신도시, 네. KTX 오송역 만들어진 여기도 이런 드넓은 농지였죠. 다만 이제 농사짓긴 좋은데 네. 교통이 편리한 곳은 아니었어요. 외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오송에 옛날 봉산리라고 있는데 봉산리란 데는 구한말에 가톨릭 교도들이 많이 도망다녔잖아요. 피해서. 네. 그때 여기도 숨어 들어와서 옹기 만들어서 산 넘어 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꾸렸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 외지지만 살긴 좋은. 네네네. 사실 오송 같은 경우도 청주인데 사실 청주 사람들 별로 관심 없잖아요. 오송에. 그 KTX 오송역을 만들긴 했지만 네. 오송역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세종시 공무원들이고 청주 분들은 여전히 버스 많이 타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오송과 조치원은
연기군이나 청주에서 약간 떨어진 네. 여기 약간 농토 비옥하고 아. 그런 지역으로서 따로 삶을 꾸려온 지역. 네네네. 그러다가 열차가 놓이면서 음. 급부상한 곳들이다. 네. 조치원은 혹시 뭐 유명한 음식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왕천파닭. 그거. 아, 그 바로 그거. 요게 넘버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음식이 기준이 이게 요리라고 치면은 네. 사실은 왕천파닭도 유명을 하고 네. 좀 더 바닥이 과거로 무엇이냐부터 좀 얘기해 봅시다. 아 그걸 이 사람들이 모르는 분이 많아서 네, 최초의 파닭이죠. 그러니까 저기 뭐 바닥이 원조. 파닭의 원조. 남은 파와 남은 닭을 썰어다 팔았더니 바로 잘 이런 팔렸더라라는 남은 닭까지는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남은 닭도 알기로는 맞습니까? 그 저게 그런 남는 재료로 시작했다는 얘기로는 저는 아, 알고 그래요? 있어요. 네. 근데 한국에 많은 음식이 저기 곱창도 그렇고 그 고기 먹고 남은 내장 가지고 하다가 꼬리곰탕도 그렇고. 아. 근데 저 맛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제가 처음 이제 접했을 때는 일단 양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다른 뭐 치킨에 비해서. 그리고 파가 어쨌든 그 치킨의 약간 느끼함을 좀 예, 상쇄시켜 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괜찮은 조합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 원래 이제 남은 치킨에 남은 파랑 이렇게 해서 아마 이제 남은 부위들을 이렇게 토막내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래서 아 맞아 좀 저긴 그래서 남은 부인지 모르겠고 그 닭대가리 있죠 닭발 아. 얘네들이 다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남은 재료 많네요. 저 그 간혹 가다가 벼슬도 나와 벼슬 이거. 아, 네, 벼슬 맞아요. 나와. 그 벼슬은 거 소세지 만들어야 되는데 왜 글로 와가지고 이 발상지가 조치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압니다만 잘 먹는 음식이 뜻밖의 발상지들이 있어요. 양념 통닭의 발상지는 대구. 대구. 네. 네.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튀기는 요리 통닭 방식의 원조는 원주. 원주 통닭이라는 브랜드가 있을 정도로. 아 그래요? 예. 그 미군 부대가 있었거든요. 거기 캠프롱이라고. 아. 거기 공급하다가 이렇게 만든 방식이라고. 크게 주니까 미군들이 안 먹더라. 아, 그 그래요? 토막을 해 튀겨보자라고 했던. 오. 근데 이제 그 방식을 가지고 대구에 퍼졌는데 네. 대구의 유명한 어떤 사장님이 그냥 먹으려니까 퍽퍽하다. 네, 그래서 지나가는 양념. 할머니가 양념을 좀 해봐라. 그 물엿을 넣으면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거라고 해요. 그때 무도 결합하는 것도 거기서 처음 만들어져. 아 대구예요 무? 대구입니다. 치킨무? 네, 그래서 대구가 지금도 통닭의 성지인 게 그런 발상지들이라고. 아 그렇습니까? 근데 조치원은 원주 대구와 함께 이런 한국 치킨 문화의 3대 원조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전 이게 사실 세종 분들이 왜 그 강조 안 하나 모르겠는데 진짜 맛있거든요, 저거. 파닭 맛있죠. 저는 좀 더 퍼졌으면 좋겠어요. 파닭은 근데 요즘 많은 다른 브랜드에서도 맞아. 좀 차용을 좀 네. 해갖고 약간 좀 뭐랄까 이 독창성은 조금 이제 흐려지긴 했는데 그래도 왕천파닭은 브랜드 이름도 좀 있고. 그러니까 조치원 거다라는 게 좀 더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왕초파닭 먹을 때 옆에 이제 복숭아도 하나 두고 이제 한 접시. 조치원 또 복숭아. 조치원하면 복숭아죠. 아. 조치원과 오송하면 복숭아죠. 그래서 우리가 뭐 세종하면 여러분들이 공무원 도시로 알지만 네. 사실 세종이 유명한 농산물이 몇 개 있죠. 세종이 그래서 복숭아, 네. 단무지 그리고 우유도 있습니다. 우유? 옛날 공주에 있다가 세종에 편입된 지역이 네. 그쪽이 또 이제 낙농이 있어요. 그래요. 아 크게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소랑 그런 동물들을 많이 키웠어가지고 아까 그 일제시대 지도 잠깐 다시 다시 보죠. 보시면 네. 여기 밑으로 좀 내려보면 혹시 그 삼지창 모양의 저 기호 보이시나요? 조치원 위에 보면은 네 그거 그게 뭘 뜻하냐면 그 도축장입니다. 지금도 지금 사진은 남아 있는데 저게 도축장이 지금의 조치원 그 형성돼 있는 전통 시장의 남쪽 끝자리쯤에 있어요. 지도에서 저 대충 표시를 이 정도. 보면 대충 저 자리인데요. 세종 공주 축산농협인데요 지금. 저 자리입니다. 네, 저 자리. 저희가 네. 저 도축장 표시군요. 이게 저. 도축장 소 머리를 이렇게 꽂아놓은 그 표시가 저렇게 된 건데 딱 천변이고 하니까 도축한 다음에 네, 식기도 피와 편하고 아. 외곽이기도 하고. 참고로 이따가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상류 영축장이 있고 정장을 하고. 하류 도축장이 있는. 계속 말씀하시죠. 아, 네. 그래서 저 설에 의하면 저 도축장에서 도축을 했을 때 돼지 같은 것들 있잖아요. 원래 삼겹살 같은 그런 부위들을 잘 구워 먹지 않았는데 저기서 처음으로 불판에 올려서 구웠다라는 설도 있고. 이거 중요합니다. 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분 삼겹살의 원조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네 그런 제가 이야기도 좀 있고요. 이어가면은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영기군 또는 세종시 조치원과 네. 충북 청주의 오송은 한 문화라고 말씀드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삼겹살을 구워 먹는 문화가 발생했다면 오송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게 청주로 내려가겠죠. 지금 청주에 지금 문화거리 중에 하나가 삼겹살 거리가 있죠. 아, 청주에? 네, 그런 게 다 있어요? 이렇게 서문시장 삼겹살 네. 골목이라고. 아.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원조가 조치원일 수 있다는 얘기도 하세요. 아. 그 조치원에서 그러니까 도축한 돼지고기를 뭐 예전에 이제 주로 삶아서 많이 좀 드셨을 그렇죠, 그렇죠. 테니까. 근데 이제
돌판 같은데 구운 게 조치원이 아마 처음일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고기를 원래 있는데. 구워 먹는 문화가 딱히 없어가지고 한국이 다른 방식으로 먹었지. 불고기로 먹었지. 네네네.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서 소금 찍는 그런 식의 문화가 아닌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왜 이게 삼겹살 골목은 여기인데 네. 어떻게 조치원하고 관계가 있냐고 말씀드리면 네. 요즘 이 지도로 보겠습니다. 충북선이 지금은 이렇게 청주 북쪽을 비껴나가죠. 음. 근데 원래는 시내를 통했습니다. 이렇게 아. 이렇게 지나갔어요. 여기. 네. 그러니까 바로 조치원에서 고기 떼다가 가져오면 바로 청주 시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어딘가인지는 확실치 않으니까 조치원 음. 이제부터 저 삼겹살 원조로 가시죠. 좀 브랜딩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강력하게 해요. 주장을 하면 그러니까. 네. 그 선점하면 돼요. 어차피 중요한 건 팩트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지금 조치원은 다 있어요. 소, 돼지, 닭이 다 있어요. 세종은. 아 그래요? 저기 장군면은 낙농도 하지, 삼겹살도 있지, 됐네. 왕천파닭도 있지, 소돼지 닭이 다 있는 농업도시 세종. 네네네. 또 과일도 있고 복숭아. 복숭아도 네. 있고. 아이고, 됐어. 이까지는 복숭아하면 됩니다. 그리고 복숭아 농사를 하다 보면은 흙이 점점 안 좋아지면 배로 또 바꾸거든요. 그럼 뭐 배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지금 배도 유명해요. 배도 유명하죠. 복숭아가 땅을 지력을 좀 많이 소모한다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배로 나중에 바꾼다고 하는데 지금 음. 조치원의 복숭아 밭들이 한 절반 정도가 배밭으로 바뀌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과일도 벌써 2가지고 음. 음식도 많고 사실 괜찮은. 아, 조치원 사랑이 대단하시네 이분. 그래서 조치원에 뿌리도 내리고 아. 사업도 하시고. 아 그래요. 조치원의 뭐 매력이랄까? 조치원으로 사람들이 가야 될 이유 혹은 뭐 관심 가져야 될 이유 같은 거 우리 대표님 보실 때 뭐 있습니까? 어떤 게 제일 자랑이고 매력입니까? 일단은 제가 또 너무 사진을 막 준비하고 막 자료를 준비하면은 너무 좀 그러니까 좀 간단한 사진 몇 개랑 같이 좀 소개 자료를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조치원역에서 딱 내리게 되면 네. 앞에 조치원역 광장에 내리게 돼요. 근데 조치원 원도심 자체가 아까 일제강점기 지도에서 봤던 것처럼 격자형으로 오른쪽엔 청주에 막혀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는 그 일제시대 이후로는 발전을 많이 하질 않고 이제 서쪽에 대학가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많이 좀 치중이 되는 경향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즘 조치원역 원도심의 변화가 저는 굉장히 괜찮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저희 같은 청년 창업자들에게 매우 좋다고 생각을 해서 청년 창업자들에게 네, 네.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 좋습니까? 일단 대학교가 2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홍대, 네, 고대, 홍익대, 고려대가 있고 인력 자원이 풍부하고. 네, 세종 쪽으로 좀 더 도시 쪽으로 내려가면 한국영상대라는 게 또 하나가 있어서 사실상 이 세종 권역 내에 3개, 조치원에 2개가 있어서 사실상 읍단위 치고는 이런 진짜 이런 시골 같은 읍단위 치고는 청년의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근데 그 조치원이 원래 그 대학하고 관련이 많지 않아요? 청주 쪽의 대학도 네 맞아요. 창립자분이 충북대? 네네네. 그분이 창립자가 조치원 분이에요. 아 그래요. 청주대로 알고 있고 청주대 분이. 창립자가 조치원에서 일제강점기부터 사업 크게 하시다가 이제 그 출자해가지고 만든 학원재단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원래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신기하게도 그 읍단이라고 했는데도 매년 입학생들로 이루어진 청년 집단을 몇만 명씩 공급받는 장소이기도 해서 사실상 인력도 굉장히 많은데 조금 더 도시 내부를 살펴보자면은 저기 분위기 좋겠다. 분위기가 되게 레트로합니다. 네, 되게 레트로한 데하고 이제 느낌이 네. 대학가하고 좀 분리돼 있어요. 그 대학생들 그렇게 많은데 거기 뭐 클럽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원도심 쪽이 핵심 그런 게 문제예요. 네, 그게 문제예요. 문제예요. 클럽 같은 게 좀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상업 시설이나 그런 네.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동안 너무 없었어서 이제 아. 문제가 됐었지만 최근에 이제 그 유입이 계속되는 청년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그걸 하겠다고 마음 네네. 먹으면서 점점 조치원이 변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3개면 충분히 할만하죠. 할만하죠. 근데 그 전까지 보면은 네. 청주에서 출발한 버스가 조천 여기 출발한 버스가 서창 정류장에 내려요. 이 학들이 여기서 버스 다 타고 서울 가버리는 거예요. 그 버스를 막아야 돼. 그 막아야 되죠. 네, 서울로 못 가게. 그러니까 막 손을 막고 조천 분들이 네. 내려가서 좀 술 마시라고 좀. 막차를 한 저녁 7시쯤 끊어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 좀 끊어지긴 합니다. 아, 그래요? 조치원이 빨리 끊겨요. 막차가 좀. 그래서 홍대 애들은 자기네 권역에서 홍대가 좀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안 나오고 아예 막차 때문에 아 그래요? 고대 애들은 최대한 빨리 조치원을 벗어나는 게 그동안의 문제였어요. 그동안 그런 이거 안 돼, 안 돼. 네. 막 이거 안 대전으로 청주로 서울로 빠지는 게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네. 여기는 지금 원도심의 시작인 광장입니다. 이 뒤쪽으로는 이제 고대나 홍대 대학가가 위치해 있어서 네. 먹자골목이 좀 형성이 됐지만 이 앞쪽으로는 그 근대기 근현대기에 잠깐 번쩍했다가 지금은 좀 많이 사그라든 상황이었고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원도심 지역이고 이 앞쪽에 네. 보시면 약간 틀이 비슷하게 생긴 게 이게 그 일제강점기 지도에 나와 있던
사거리 어디 조금만 더 차분하게. 여기입니다. 여기. 오케이. 여기가 좀 뭔가 솟아있는 성전문 같은. 네네네. 일제강점기 때부터 있던 거리고 여기는 사실 그때는 굉장히 이제 왕성했던 거리였지만 지금도 좀 밝아 보이긴 하네요. 지금은 그 세종 시민들이나 조치원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전만 못하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진짜 막 열차 때문에 사람들 많이 거쳐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것도 연기 것처럼 군청 소재지기도 있고. 그렇죠. 연기군청이 여기서 왼쪽으로 이쪽으로 가면은 굉장히 멋진 건물로 하나 있었지만 지금은 그냥 세종시의 그냥 농촌 도시 같은 느낌을 바뀌어버려가지고 네네네. 약간 좌절감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보여주는 게 세종시 만들어진 다음에 원래 역을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KTX역 같은 거. 네네.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청주의 반대로. 아. 그러면서 이 조치원역 이름을 세종역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조치원 은민들이 결사반대를 해가지고 못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군을 없애더니 조치원 이름도 없애려고 그러냐라고. 여러 이해가 그런 게 좀 충돌을 있었습니다. 했군요. 네. 계속 하시죠. 사실 저는 그 조치원 이름을 지킨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이게 세종역으로 바뀌었으면 아마 이 사람들의 좀 인식이 훨씬 더 이제 약해졌을 거예요. 조치원 사랑이 대단하신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네. 오히려 지금 조치원 밖에서 온 사람들이 더 애정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뭐 아까 봤던 이런 건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평양역을 설계한 일제강점기 건축가가 굉장히 멋있게 설계했던 조치원역 구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도 건물이 지금 대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거 이름마저 세종역으로 바뀐다면은 좀 조치원을 처음 마주하는 창구에서부터 조치원이라는 네네네. 색깔이 많이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좀 저는 하긴 했었어요. 물론 네. 제가 조치원이 오기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합니다. 지금 그냥 생각하자면 그런 얘기였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청년 창업자 이런 분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지금. 네, 왜냐면 이제 그것도 요즘에 많이 네.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좀 모여 계셔야 뭐 이렇게 집적 효과 같은 게 있어서 그분 서로 이제 네트워크도 되고 더 시너지가 나는데 한두 개 뭐 이렇게 있으면 사실 학생들 많다는 이유로 뭔가 하기는 조금 두려울 수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원도심에 있었다 하더라도 좀 퍼져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도심을 방문하지 않았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른 막차 타고 서울로 가서 놀아버리고 이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네네. 당장에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내려와서. 그게 언제쯤이죠? 그게 2021년도에 제가 처음 내려왔을 때는 조치 원도심이 지금과 같은 그런 활성화는 좀 있었지만 정말 최근 하지만, 일이네. 네. 그러면 이거 바뀌고 있는 게. 네, 그래서 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셨던 것처럼 일제강점기 지도에서 보면은 조치원이 계획도시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뭐 철도가 있는 지역, 어디는 상권, 어디는 공장, 어디는 시장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만들어진 도시고 격자형으로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 그게 오히려 그 청년 창업자들이 원도심 문화를 가지고 창업을 할 때 내가 어느 구역으로 가면 되겠구나, 내가 어느 구역으로 가면 조치원에 뭐 약간 터줏대감처럼 스토리를 살려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가이드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말하자면 네. 비유하자면 은흥정이 같은 느낌인 거죠. 착착 겹쳐져 있는 거 대전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 여기 옛날 건물 레트로 건물이 있어서 요건 좀 레트로하게 하면 되고 아유 바로 이해되네. 딱 그런 느낌이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좀 콘텐츠가 주제별로 구역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 도시여서 오히려 창업하기도 편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원래부터 격자가 좀 잘 돼 있어서 분위기가 여러 각각 있었죠 분위기들이. 그쵸. 독자적인 약간 좀 게. 자동차를 상정하지 않은 도로긴 한데 약간 인력거를 상정하고 만든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그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그 미트볼 스테이션이라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서양식 그 미트볼과 스파게티 뭐 바로 피자 여기 근처에 같은 거. 있어요. 역 바로 옆인데 이게 정해여관이라고 하는 한 80년 된 여관 건물 이쁘다. 이었던 거예요. 예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이는 이 건축물 자체는 네. 나중에 분식집으로 한번 개조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개조를 한 거고 요 뒤쪽으로 보면은 사진에는 없지만 한옥 형태의 그 한옥과 일식의 섞인 형태의 여관 건물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되게 정글짐처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구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F&B 쪽 식료품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저 이루어지고 밑에 볼때 있고요. 조금만 얘기 더 합시다. 네. 저기 제가 알기로 여기가 본점이 아니라 딴 데 본점 있는 분이 요 근처에서만 계속 지점내신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돼 있는 거지? 원래는 그 세종시 남쪽 그 행정수도 있는 거 그쪽에서 그 양식당을 하시면서 세종시에 있는 뭐 풍부한 낙농자원이나 농산물 가지고 하시다가 조치원의 요 역으로 인해 생기는 문화, 조치원의 학생들로 인해 그 기대되는 뭐 약간 소비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다가 그 지점을 내신 거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특이한 게 조치원 아까 복숭아 유명하다고 했는데 복숭아로 맥주도 만드시는 복숭아 맥주? 네. 피치 에일 같은 지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맛이 괜찮나요? 첫 번째 거는 조금 평범했다고 솔직히 말씀하는데 두 번째 거가 나왔어요 이번에. 근데 그거는 딱 마셨는데 바닐라 향이 확 나면서 복숭아 향도 확 나고 그래서 괜찮겠다. 되게 맛있더라고요. 네, 제가 원래 에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확보가 좀 된 상황이에요. 이게 조치원역에 내리기는 하니까요. 내리기는 하고 그 터미널 뒤쪽으로 이게 그러니까 조치원역에서 고려대나 홍대가 좀 멀다 보니까 그
뭐라 불러 통학버스가 쭉 다녀요. 조치원역 광장 쪽과 뒤쪽에서. 그러니까 버스만으로 서울에서 오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 열차로 있겠네.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대학생들을 가게 앞에 배달해 줍니다. 버스가 바로 옆에 있어요. 이게. 내려줍니다. 내려주기 때문에 내려서 정말 5초 거리 정도에 있는. 그 사장님하고 뭔가 좀 한번 그 학교 관계자랑 한번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그 조사를 한번 해봐야 조사를 될것 한번 같습니다. 고고학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또 저는 여기 정식 개업하기 직전에 한번 시험 운영할 때 가봤었는데 맛있었어요.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미트볼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가고 싶다. 저기는 바로 역 앞이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이쁘다 근데 가게가. 네, 예뻐요. 확실히 예뻐요. 이런 가게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여기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또 작년에 오픈한 거니까 되게 변화가 아까 그 시작됐다고 가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네네네. 파스타, 와인, 커피 이렇게. 항상 사람 하나를 이렇게 두고 찍으시는 거 보니까 이게 유동인구가 많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상징하기 위해서 일부러 넣으신 거죠. 그렇죠. 유동인구가 많다. 꼭 이렇게 스쳐 지나간 듯한 이 모습이. 예, 그리고 진짜 사진 예쁘게 찍으신다. 실제로 저희가 조치원 그 읍내에서 사람 유동인구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저기가 예. 차도 많이 다니겠어 약간 위험하긴 한데 그래도 바로 역 앞이라서 네, 괜찮은 네, 편이에요. 유동인구가.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거 카페입니다. 이 바로 옆에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바로 옆에. 그 아. 식당이고 오른쪽에 이분은 잠깐 그 전에 그 여관 건물 구조가 보이죠? 그러네요. 뒤에 저 옆면으로. 네네네네. 그래서 네. 요 자리는 요 바로 옆에가 소방서인데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경찰서가 있던 자리고 밑으로 뭐 벙커가 있네 마네 하는 소문이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옛날 경찰서 자리예요? 요 오른쪽에 있는 자리가. 오른쪽이. 네네. 그래서 요 건물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모디스트 임팩트라는 카페인데요. 직접 로스터링도 하시는 홍대 출신 창업자인데 이게 그 조치원이 특성상 고려대가 조금 더 그 홍익대보다 역에 가깝고 고려대 사람들이 조금 더 이 원도심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지리적인 이점이 있다 보니까 보통 고대 출신들이 창업해서 많이 나와요. 특이하게도 그 어떤 그러니까 뭐 시에서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도 전에 한 16년 이때쯤에 역 앞에 나와서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옛날에 우리 스타크래프트 할 때 미니맵 정찰 안 하면 까맣잖아요. 그런 거나 다름이 없던 원도심 지역에 나와서 좀 선구자처럼 네. 부르고 깨지셨던 분. 그러니까 특히 네. 홍대 학생들한테는 북쪽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남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쪽은 정말 위지의 영역이었죠. 역 근처는. 물어보면은 원도심 쪽으로는 한 명도 나온 적이 없는 학년도 있을 정도로 네네네. 학과 그 학년도 있을 정도로 홍대 분들은 잘 안 나오시는데 특이하게도 여기 나오셔서 이렇게 꽤 오랫동안 비유가 굉장히 찰지게 잘 나오네요. 네, 역시 스타크래프트 마지막 사장님이셔가지고 세대라가지고 마지막 세대. 스타크래프트 마지막 광안리 경기 보고 모디스트 임팩트. 임팩트. 커피가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었다고 여기 저는 맛있고. 생각을 하고. 이거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사실 조치원에 생겼던 이게 문화적인 앵커스토어라는 개념이 있어요. 특히 원도심이나 골목상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사실상 그러니까 이분도 물론 먼저 내려와서 하시던 앵커스토어긴 하지만은 뭔가 좀 대형으로 제대로 좀 외부 인원들을 확 끌어모을 수 있는 앵커스토어로서는 이게 20년도에 최초로 있었지 않았나 싶은데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됐죠. 야. 이게 저기 정수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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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1935년에 지어졌던 정수장. 그래서 아까 일제강점기 지도 나왔을 때 위쪽에 박사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 자리 아까 말씀하셨던 저치제헌이라는 제방이 생길 때 여기가 다 늪지대였는데 그래서 여기에 정수장을 35년도에 건설을 해요. 실제로 이 주변에 평리 막 늪지대도 되게 많아가지고 막 네. 옛날에 애들 죽으면 그냥 버즈나무에 걸어가지고 그냥 장사 지내고 막 그런 되게 무서운 장소였는데 거기가 사실 그 전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어 오던 정수장이라고 합니다. 이미 35년도에 상수도가 다 설치가 돼가지고 예. 조치원 저기 수돗물을 공급하던 그러니까 35년도 네. 시점에 조치원 읍은 상수도 보급률이 100%였대요. 와, 그러니까 한 1935년. 35년. 우물이 아니라 틀면 나오는 그 물이 수돗물이 나오는. 와, 그래요? 네. 저 대전에 살 때 70년대 말쯤에 상수도가 약간 들어오다 말다 그랬거든요. 어떤 집은 있고 어떤 집은 없고 막 이랬었거든요. 물론 조치원이 대전에 비하면 작긴 하지만 네. 퍼센트가 꽤 상징적인 거죠. 야, 대단한데요? 그리고 여기보다 더 오래전에 만들어진 정수장은 있지만 네. 그곳들은 이미 기능을 중단시켰지만 여기는 꽤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현역으로서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되다가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문을 닫고 이제 너무 오래되니까 정수장으로서? 정수장으로서 문을 닫고 되게 무서운 약간 혐오 시설 같이 됐었어요. 약간 텅 요새 북쪽이 비어가지고. 약간 좀 슬럼 느낌이 났었죠. 그럴 수도 있겠네. 사실 옛날에 아까 그 버즈나무에 애 시체 걸어가지고 아유. 장사 지냈다는 그 애장터이라는 그 터도 있다 보니까 네. 너무 을씨년스럽고 조치원 사람 되게 무서워하는 공간이었는데 최근에 문화정원이라는 복합문화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카페로 되고 카페예요, 저게? 카페예요, 카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이게 사실 조치원의
처음으로 생겼던 대형 앵커 스토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전, 뭐 세종, 청주에서 많이 보러 저 온다고 건물 먼저 하시더라고요. 보러 왔더라고요. 처음에. 야, 여기는 진짜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 되게 멋있습니다. 안에는 그쵸, 어떻게 괜찮아요.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이제 아니 앞쪽에 1층은 이제 이게 내부. 아 여기 2층 요게 아 이게 내부예요? 시설을 그대로 살려서 와 진짜 잘해놨다. 1층에서 커피 받아 올라가면 저렇게 2층에 예전 시설을 그대로 살려서 테두리 두르고 예. 의자 놔서 전망도 좋고 야. 그쪽에 보면은 그 일제강점기 때 목조 구조도 그대로 살려서 되게 설계를 잘 해놨더라고요. 네네. 여기는 그 침전하는 그 물 가라앉혀서 그 불순물 내리는 수조 다 남아 살려서 있는 있고. 거죠. 와.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은 지하 저수조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갤러리나 뭐 공연할 수 있게끔 또 바꿔놨더라고요. 참고로 서울에는 이제 뚝섬에 정수장이 이런 구조로 돼 있는데 거기는 카페를 하진 않죠. 박물관이죠. 박물관이죠. 근데 여기는 이런 걸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느낌이 좋더라고요. 네. 커피도 맛있었습니다. 참고로. 저 이제 민간인이 하시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지금 이 위탁하고 위탁과 민간이 섞여 있는 걸로 저는 아,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소유는 뭐 이거대 임대를 네네네네. 뭐 오랫동안 준다 이런 게 좀 있겠군요. 그런 느낌입니다. 저게 만들어졌고 저도 저기서 열린 학회에 갔다가 이제 처음 뵌 건데 아, 확실히 멋있다. 이런 게 대규모 시설물이 하나 있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아, 그쵸. 상징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랜드마크도 되고 음. 저것 때문에 갔다가 뭐 그 맞습니다, 옆에 있는 맞습니다. 막 이런 데 맞죠, 가니까. 정말 저 건물을 보러 처음에 이제 청주인의 대전 분들이 오셨다가 네네네. 눈 뜨셨더라고요. 조치원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어쨌든 공간이 예쁘고 스토리도 좋고 또 뭐 커피도 맛있고 이렇게 되면은 소비 심리 자체가 늘어나니까 다른 그 창업을 한 사람들도 상당히 네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건물이 예뻐야 돼요. 성수도 그렇지만 벽돌 건물 예쁘니까 거기 맞습니다. 만들어지는 것처럼. 맞아요. 젊은 분들 저기서 이렇게 뭐 전시하거나 공연하기 진짜 좋겠네요. 꽤 많이 합니다. 그렇죠. 비용도 많이 안 비쌀 것 같고. 저런 식으로 모여서 놀고. 그 건물은 저 뒤쪽. 행사 같은 거. 그리고 저쪽은 이제 조그맣게 건물 한 가연장 같은 걸로 만든 네네네. 가건물 느낌. 여기 옆에 보이는 이런 터 같은 거는 옛날에 뭐 약품 실험하던 건물이었는데 이게 터만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 그냥 터로 남겼고. 그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사 공장이 실공장. 실공장이 바뀐 사례인데요. 제사 공장이 좀 확장이 되면서 종이 공장으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이 수조 자체에는 실도 담가도 되고 단무지 무도 담가도 되지만 커다란 이제 물통 같은. 그 펄프도 담가도 되거든요. 아하. 수조라는 게 어쨌든 잘 네네네. 만들면 뭐든지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한림재지라는 공장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는데 그것도 폐허로 남아서 이것도 아까 문화정원 사례처럼 그 조치원에 굉장히 무서운 시설이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도 최근에 좀 많이 문화공간으로 바뀌었고 이 건물은 역의 남쪽 부분이죠. 이거 동네. 동남쪽 동남쪽이죠. 네. 아까 그 문화정원은 동북쪽이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동북쪽에 거점이 먼저 생겼고 이거 저는 사실 내부는 안 들어가 봤는데 네. 최근에 정비가 끝났죠 아마. 근데 동남쪽도 이제 거점 생긴 거예요. 거대한 공간으로서. 네네네. 저기도 이제 뭐 책과 뭐 커피 정도 아마 즐길 수 있는 그런 네. 곳인가요? 그리고 이제 대형 대관 행사 음.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것도 소유는 신가요? 이거 소유는 그거고 이제 위탁으로 위탁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막 뭐 VR 체험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치원에서 좀 보기 힘든 문화 네네네. 생활들을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식으로 대형의 앵커 스토어들이 들어오면 좋지만은 그 사이사이를 채워줄 수 있는 소형의 그런 아, 그렇죠. 상업 그렇죠. 시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문화정원하고 요 한림재지 공장 사이가 걸어서 한 20분 넘어요. 그 중간에 좀 메워줘야 되는데 현재는 예전에는 파닥 파는 시장밖에 없었어요. 네. 사실은 이제 중간에 필요한 거지 거점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은 젊은 창업자들이 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민간에서 들어가서 하게 되고 네. 덕분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실상 저도 이제 요 이런 소형의 앵커 시설들을 만들고자 들어온 창업자 중에 또 하나고요. 원래는 그래요? 그냥 전국에 있는 다른 박물관들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조치원에 박물관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짓고 말지라는 생각으로 여기 좀 들어가게 된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팀 리리라는 이분들이 또 두 번째로 나온 홍대 분들입니다. 아까 모디스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나온 홍대 분들인데 그 로컬의 이런 골목 상권들에 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그 업종이 들어와야지 그 동네가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중에 하나인 편집샵, 굿즈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원래는 이런 예전? 유휴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치원 원도심이 일제강점기부터 살짝 뜨다가 이제 세종시 편입되면서 다시 쭉 내려앉은 감이 있는데 그 군청 빠지면서 가장 타격이 그렇죠. 컸죠. 예. 그런 감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 특히 청가물 거리 쪽 아까 그 조치원 전통시장에서 조금 더 선로 쪽으로 나오면은 이제 조치원에 생산된 복숭아를 바로바로 기차에 실어서 보내던 그런 거리 자체가 있었는데 지금도 여름에는 뭐 복숭아 향기가 진동할 정도로 하지만은 그 이외의 시기에는 사실상 다 비어 있고 여담이지만 네. 조치원에서는 복숭아 살 때 복숭아 주소를 안 그러고
어떤 복숭아를 주세요라고 아 맞아요. 묻는다라는. 어떤 복숭아? 여러 가지 종류의 복숭아를 다 팔기 때문에. 백도, 황도 뭐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중에서 한때 그 납작 복숭아 떴던 것처럼 복숭아도 품종별로 맛이 다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맞아요. 구분하는 동네인 거죠. 이거 사족이지만 사실 조치원의 레전드 복숭아 품종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나무 하나에서 백도랑 황도가 같이 열린대요. 그런 것도 개발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런 것도 개발해냈다고 하더라고요. 와. 신기한 것 복숭아의 같아요. 진심인 도시더라고요. 네,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보존성이 안 좋으니까 이게 막 네. 퍼져나가지 못했는데 어쨌든 그 거리 청건물 거리 자체가 건물들이 되게 공실률이 높았어요 이때. 그래서 그런 빈 공간들에 싸게 청년들이 들어가가지고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점점 바꾸고 있고요. 우길 아파트는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 우길 아파트 무슨 분여회 이런 데서 주워 오셨다고. 그게 그 조치원역 서쪽에 있는 네. 그 동네에 거의 유일하게 있었던 우리 생각하는 거 아파트였어요. 네, 진짜 아파트. 좀 예전 아파트. 네. 90년대, 80년대 아파트 그 네, 느낌. 네, 네. 거의 유일한 아파트였고 사실 원도심 쪽에 계셨던 기존에 오랫동안 하고 계셨던 노포들 같은 분들은 우길 아파트 때문에 생긴 먹자골목 상권을 되게 좀 미워하는 경향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원도심 상권은 역의 네. 동쪽이고 요건 역의 서쪽에 네, 네. 만들어진 이 상권이라서. 아파트는 자체 이분들은 자기네가 만든 어떤 디자인적인 세계관 같은 게 있더라고요.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또 활용해서 그 특히 대학생들 그 많으니까 그들을 겨냥으로 한 굿즈샵을 만들고. 여기는 안 가봤는데 가봐야 되겠네요. 귀엽다. 요즘에는 그 디자인 그 또 많이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또 제품 디자인이나 그런 행사 디자인 같은 거 하시고. 저건 판매하고 있는 거죠? 네, 다 판매하고 있고 그 저희 이제 동료들이 있는데 요거 같이 들어갔던 그분들 중에 제일 먼저 오픈을 했던 분들이고요. 저 우길 아파트 수건 탐나네요. 94년도 거예요, 심지어. 네. 상태도 그러니까. 좋고. 네. 그래서 홍대 분들이시고, 네. 아. 요게 이제 그분들이 런칭한 디자인 브랜드예요. 저는 아, 캐릭터랑 뭐 이렇게 한번 만드신 모양이죠? 사실 저는 요런 분야는 잘 모르는데 네. 이게 그 아시는 분들에 의하면 되게 잘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세계관을 자체로 이렇게 꾸려 나가고 그걸 이해시킨다는 것 자체가 네. 네, 귀여워요. 제가 아는 건 이거 토리라는 이름. 멧돼지랑 다람쥐의 교잡종이라 그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10대 상권 중에는 공방도 있습니다. 네. 근데 공방 중에 가장 그 진입 장벽이 낮고 소비 심리가 높은 것 중에 하나가 도예거든요. 왜냐면 도자기? 도예는 대체가 안 돼요, 다른 걸로. 그래서 그 도예 공방이신데 이게 원래는 정동식 슈퍼마켓이라고 해서 요 이렇게 생겼구나. 지금은 정리, 뭐 남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 연기군 때는 동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는 자리인데 요 건물 자체가 되게 오래됐지만 실제로는 요 뒤에 여기서 보이듯이 한옥으로 된 이것도 달방이나 여관이 있었고 한일 절충식 기와집이 아, 보이죠. 네, 네. 기억 있었고. 표층 기억자로. 그게 기억자로. 슈퍼마켓으로 한번 바뀌었다가 조치원이 싹 뜰 때 바뀌었다가 지금 또 가라앉으면서 텅 비게 된 네. 공간인데요. 여기가 사실 요 동네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탐내던 건물이긴 했어요. 내부가 워낙 이뻐서. 아, 이 건물이? 네, 이게 특이하잖아요. 목도 좋아요 저희가. 저 근처에 그러니까, 유명한 중국집 맛집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철도원들하고 공장 직원들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어요 저쪽에. 군부대 직원이라든지. 네, 네, 네. 맞아요. 철도원 네, 그런 분들 많이 드러다니던. 그래서 사실상 동네 뭐 사랑방 이런 데서 그냥 젖방 그렇지, 깔고 그렇지. 뭐 막걸리 먹고 막걸리 막 마시고 예, 소주 까고 그랬다고 해요. 그랬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됐죠. 지금은 한때 여기를 이제 철거를 하시고 개조했고 네.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절충형 예, 기와집. 네. 이 위에도 한옥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지금 이렇게 점점 이거는 아직 오픈을 안 해가지고 뭐 뚜렷한 사진 자체는 없는데 이번에 갔을 때 이제 거의 이제 단장이 끝나서 네, 네, 이제 네. 올해 초부터 이제 거의 이제 교육 수업이라든지 판매 같은 거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듣기로는 게스트하우스로 아. 쓰신다고 해요. 근데 게스트하우스도 10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한 번에 두 개를 해결하시는 정말 멋진 창업자분.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가 중요한 게 네. 그래서 조천에서 이런저런 일로 좀 묵어봤는데 예전부터 여기 있다 보니까 당연히 모텔 초는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그게 좀 낡았어요. 그리고 약간 그 성인 대상이라 너무 그는 약간 무서워요. 아니면 너무 옛날식 무슨 장이거나 네, 네, 네. 무슨 지역 이름 붙어 있는 사실 좀 젊은 사람들 올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따로 필요한 거죠. 그 기능을 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조치원에 특히 숙박 놀러는 올 수는 있는데 이제는 왜냐하면 뭐 아까 보여드렸던 문화정원이나 네네네. 197 뭐 리리 같은 분들 와가지고 이제는 놀거리는 생겼는데 잘 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네. 갔을 때도 조천에 묵을 데가 없어서 버스 타고 청주 가다 청주에서 묵었어요. 가경동 터미널 가서. 아, 그래요? 네. 약간 애매했었습니다. 어쨌든 게스트하우스가 생기면은 좀 예쁘게 잘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저도 되게 깔끔하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부 보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런 구조예요. 구조가 재밌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되게 많은 사람 탐내고 저도 되게 탐냈었던. 그리고 지금 사진 찍은 위에 사실 위치의 뒤쪽이 지금 갤러리 할 수 있는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죠. 널찍하게.
네, 이거 지금 갤러리 공간이 조금 지금 나와 있는데 사진 안 찍으셨나요? 네, 저는 사진 찍었는데 이 뒤가 널찍해요. 그래서 사진에 그림 걸고 이렇게 네네네. 약간 화랑 같은 느낌이 나요. 네, 맞아요. 화랑 갤러리 같은 느낌이 나서 사실상 그 위가 게스트하우스인 거고. 또 그렇게 따지면 공교롭게도 네. 갤러리도 10대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개를 해결하시는 분이네요. 벌써. 대단한 사람이네요. 네. 대단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도예 아마 청주에서 꽤 실력 있으신 도예 공방 하시던 분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청주와 조치원 역시 같이 움직이죠. 네네네. 그리고 저희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 집인데 저희가 박물관에다가 유물 보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재고가 남아서 이런 아 식으로 여기 지금 꾸며놨고요. 댁이세요? 네, 제 집입니다. 기숙사로 지금 쓰고 있고 회사 기숙사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유물 복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암사동 선사 유적지라든지 네. 저 용산의 전쟁기념관 같은 데 가시면 옛날 사람들이 쓰던 뭐 활쪽 같은 게 이렇게 만들어 있을 거예요. 네. 거기 발굴한 것도 있지만 그걸 재현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 옛날 방식으로 쪼개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만드시는 거죠. 네네네. 뭐 간단히 말하면 그냥 유물은 하나인데 박물관이 여러 개니 나머지는 저희가 만든 똑같은 걸 쓰셔라 뭐 이런 거에서 시작했던 복제품 유물. 같은 거. 네. 근데 사실상 이제 구분은 안 돼요. 땅에 묻어놓으면 재료랑 그런 게 똑같아서.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분해가지고 네네네네. 쪼개서 만드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박물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고 또 제가 전통 활 만드는 거 한 10년 정도 했다 보니까 이런 활 만드는 거 여기는 지금 서울 아차산 성 유적에서 고구려 네, 유적 있는. 우리 전통 방식으로 활을 만드신 거예요? 공교롭게도 할 줄 알게 됐습니다. 10년 정도. 저도 어떻게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 네. 이건 공주고요. 공주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가 이게 지역 투어도 많이 했었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고고학을 하다 보니까 지역 얘기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게 돼서 그 10대 상권 중에 전시관이랑 독립서점이 들어가는데 이 두 개도 조치원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물론 그 역 서쪽 선로 서쪽에는 독립서점이 하나 있긴 하지만 원도심 쪽에는 없고 특히 아까 쭉 보여드렸던 이런 소형 앵커 스토어 문화상업시설을 만드실 분들하고 모여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되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독립서점을 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람제라고 하는 공간을 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전시와 함께하는 서점을 열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뭐 책 팔아서 어떻게 돈을 버냐라고 하시긴 하는데 물론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클래스나 혹은 아까 봤던 이런 박물관 쪽의 방문 교육들을 통해서 좀 더 수익성을 확보하려고 하고요. 네. 건물 자체는 그거더라고요. 그 불란서 주택이라고 해서 네, 그 아마 설명하실 뾰족하게 지붕 있고 농촌에 가면 많은 문화주택. 네네네네. 그 프랑스 대사가 한번 항의했었다고 그 프랑스엔 그런 집 없다고 한번 그럼 이태리 집이라고도 하고 불란서 집이라고.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래요? 어쨌든 불란서 주택 중에 항의했대요.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그 아까 그 헬리콥터 항공학교 하숙생들이 조치원과 세종 동지역 중간에 있는. 네. 묵던 그 하숙집을 발견했고 그 동네 자체가 건물들이 다 40년째 버려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또 개조해서 시작을. 그러니까 지금 됐습니다. 제가 답사할 때 느낌은 북쪽의 문화정원 정수장 쪽은 네네. 약간 고립된 느낌이었어요. 그거 있고 나머지 이제 일반 주거였는데 남쪽은 워낙에 노후화라든지 쇠락이 심하다 보니까 네. 빈 공간이 훨씬 더 많아서 아까 한림재지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올 여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양축으로 발달하지 않을까 네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거 하면 혹시 저 시 같은 데서도 뭔가 이렇게 좀 저 지원 같은 게 좀 나옵니까? 청년 창업 뭐 이런 거에 대한?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최근이라면 어느 정도일까요? 한 작년 재작년부터 조금씩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조치원 지역에 대한 매력도나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시에서도 그에 맞춰서도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해드렸던 아까 그럼 큰 건물 말고 작은 건물에 들어오고 계시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약간 선발대 같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시에 약간의 지원을 받기도 하고 자기들이 자본도 투자해가지고 지금 요 로컬 상권이 이루어질 공간에 딱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번에 이제 동료들을 한 번 더 뽑는 기회가 있다고. 아 그래요. 시 차원에서 하는 거죠. 네, 시차원에서 그래서 좀 저희와 함께 한 번 더 같이 굴러줄 사람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되게 힘들긴 한데 아직은 약간 개척 단계긴 한 것 같아요. 개척 단계에 가까워요. 근데 되게 힘들긴 하지만 같이 개척하면 네네. 네, 좋으니까요. 아 근데 그 창업자분들끼리 서로 무슨 저 커뮤니티 같은 거 있고 이러면 되게 재미있으시겠다. 네, 이번에 커뮤니티가 많이 생겼고요. 특히 네. 좀 홍보 차원에서 다 같이 좀 뭉쳐가지고 아예 제대로 영상도 만들고 막 브랜딩을 하자 이런 쪽으로 협의가 돼서 그런 쪽으로도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치원이 참 말씀드린 것처럼 목이 좋은데 네. 거기에 비하면 발신력이 좀 약했어요. 이렇게 좀 커뮤니티 만들어지고 발신을 제대로 하시면은 금방 자리 잡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업을 한 사람들이 여기서 매력적으로 살아남고 있어야지 나도 할래. 멋있게 사네.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서울 물레동처럼 그냥 거기 공장지대인데 뭐 하란 말이냐 했다가 그게 아니란 거를.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같이 갔을 때 지난번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정착한 사례 하나가 있었죠. 네. 그거 좀 보여주시죠. 이분이네요. 예. 이거는 박사님께서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었어. 정말로 여기입니다. 이게 오스트레일리아 파이를 파는. 호주에서 르꼬르동 블루 요리학교 오. 공부하시고 와서
호주에 살면서 먹었던 그 미트파이라고 우리나라처럼 만두 비슷한 고기파이. 반죽에 고기 넣고 한 건데 호주에서 되게 많이 먹는데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만들겠다. 여기 계시는 요 가운데 계시는 요 분이 그 네. 셰프시고 그래서 이거 공사도 다 직접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원래 뭐 하던 데였던 거예요? 그냥 비어 있는 비어있는 그 그냥 사무실로 건물 자체는 그냥 네.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이에요. 네. 네. 여기가 홍대 학생을 버스가 배달해주는 두 번째 스팟이에요. 많이 오더라고요. 네. 네네. 두 번째 스팟이고 호주 네, 이런 파이는 식으로. 굉장히 생소한데 저는. 근데 완전 영국 식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다 영국 사람들이 네. 갔으니까. 간식용으로 먹는 달짝지근한 레밍턴 파이, 네, 레밍턴 케이크. 이게 밥으로 먹는 네. 파이. 페퍼 요 두 치킨 가지를 파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 그때 가서 갔을 때는 이제 저녁 식사가 있어서 고기 파이 못 먹고 네. 오른쪽에 디저트 파이를 먹었었는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전통 음식보다는 케이크나 커피를 좋아해서 많이 먹는 편인데 정말 훌륭했어요. 아 그래요? 서울에서 먹어본 손에 꼽을 만한 수준의 퀄리티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이거 제 치킨 원픽, 파이도. 제 원픽 한국인 입맛에 제일 잘 맞는. 아 저게 원픽이에요? 네, 저는 이걸 제일 좋아해요. 저는 와, 근데 저 무슨 맛일까? 약간 추천드립니다. 좀 의심스러운데. 그 약간 머쉬룸 수프에다가 닭고기 넣은 어. 살짝 매콤하고 저거 되게 맛있습니다. 맛있었어요. 네, 이거 맛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박사님께서 이렇게 저 그때 사서 갔거든요. 사서 가시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실물 음식은 혹시 찍어 오신 거 없으세요? 아 저거예요? 들어가면 저분의 저 듬직한 뒷모습을 보면서 저게 미트파이입니까 혹시? 네 이게 미트파이입니다. 이게 아마 원본 미트파이인가 그럴 거예요. 그 오리지널 미트파이고 이게 그 아까 치킨파이인가 그런 걸로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저게 하나가 거의 한 끼 해결될 만한. 네, 되게 수준이죠. 든든하고 지금 최근에는 그 와인 내추럴 와인도 좀 준비하고 계신다고 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 12 제가 여쭤보니까 아주 인상적이어서 여쭤봤더니 지난해 11월에 문을 여셨는데 네. 이미 뭐 소문 듣고 뭐 천안, 청주, 대전에서 막 몰려오고 맞아요. 있다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맛있으면 오잖아요. 어떻게든지.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주차가 좋은 것은 아니고 아. 공용 주차장이 풍부한 곳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길을 쓰고 오시더라고 다들. 시에서 그런 건 좀 해주면 좋겠다. 어쨌든 공용 이제 주차장 같은 예, 거. 주차장은 뭐 우리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좀 그런 거는 도와주시면 어떨까 그럼 상호 싶은데. 주차 타워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주차장도 문제지만 사실은 창업을 하려면은 준비 단계가 있고 좀 이렇게 배워가는 단계가 있고 좀 준비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지금까지는 좀 많이 없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도 뭐 창업 주택이라든가 창업관 같은 게 생겨서 생길 예정이라고 해요. 네네네. 물론 저희는 그 생기기 전에 해가지고 좀 배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생긴다니까 네. 다 같이 잘 돼야죠. 네, 다 잘 돼야죠. 이런 분들이 이제 장 대표처럼 네. 처음에 이제 정부의 후원 없이 시나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이라인도 네. 아니, 후원 그런 받는 분도 분들이 있는 또 거고. 생명력은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강해요. 사실 그래요. 사실은 이제 진정한 생명력은 민간에 있는 거죠. 아니, 그럼요. 네. 그러니까 생명력이 강한 민간의 누군가를 좀 이렇게 도와주게 도와주는 된다면 게 가능한 더 거죠.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 호주 파이 같은 게 아주 또 이건 이미 꽤 이미 자리를 뭐 잘 잡으신. 잡더라고요. 네, 이거 그 천안이나 세종, 대전 쪽에서도 이미 뭐 먹으러 오시고 청주에서도 오고. 아, 저도 좀 먹으러 가고 싶은데 진짜. 그러니까 대전 가는 길에 좀 들러서. 그렇습니다. 네. 아마 대전으로 서울 남쪽에도 없을 거예요. 저런 형태의 가게가 희소성이 있더라고요. 예, 저 서울 솔직히 전 서울에도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쭤봤어요. 서울에 있냐? 몇 개 없다. 근데 어. 그것도 다 로컬라이징 된 거다. 자기가 한국화된. 하시는 게 진짜 제대로인데 맞는 것 같아요. 먹어보니까 맞는 것 같고. 그래요. 전 후원 안 받고 말씀드린 입장에서 네,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순수하게. 약간 좀 느낌이 어디죠? 그 해방촌이나 요런 그렇죠. 동네 느낌이 살짝 있긴 그렇죠, 한 것 그렇죠. 같네요. 그 해방촌이나 그 물레동과 비싼데 네. 저는 물레동 성수동이 비싸다고 보는 게 이쪽에 공업 도시고 개발이 빨리 됐기 때문에 격자져 있잖아요 도시가. 네네. 깔끔해요 좀 접근이 편하고 그런 장점을 살리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조치원이.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너무 그 지역에 있는 거 활용하지 않았더라도 오히려 자기 색깔이 정말 강하거나 정말 제대로 했거나 하는 분들에는 오히려 지역에 내려와서 그게 자기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들이 지금 알게 모르게 조치원을 발견하고 있는 중이죠. 네, 막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조치원은 가보면. 네네네. 이런 창업들 말고 뭐 예를 들면 무슨 벤처 뭐 이런 것도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는 좀 지역 특색이랑은 좀 잘 안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그 시나 뭐 지역 자체에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트랙이 좀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나 지역성 쪽을 강화하는 트랙이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벤처 뭐 기술 특히 기술 쪽 네네네네. ICT 쪽 두 트랙이 있는데 두 트랙이 요즘 그 뭐냐 창업관이나 주택이 생기게 되면 점점 더 이게 결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워낙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거의 많다고 하니까 맞아요. 아이디어 있고 뭔가 하고 싶은데 이게 기반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는 그런 기술 기반하신 창업하는 분하고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계획하기도 있고요. 막 지역 게임 만들고 이런 거 네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아마 여기 쪽에 이제 고대나 홍대 쪽에
대학생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속버스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울 남쪽에서 어디 미팅을 한다거나 했을 것 같은데 그랬대요 실제로. 그런 거죠. 이게 교통 편하니까 1시간 네네네. 되니까 이분들을 이제 좀 남쪽으로 끌어내려서 그렇죠, 조치원 그렇죠. 또는 세종시 내에서 동지역에서 해결하고 싶어 할 거라 생각합니다. 세종시 측으로서는. 여기서 네. 해야죠. 여기서. 그 여기는 만약에 그 젊은 분들이 살려면 어쨌든 주거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괜찮은 형태들이 좀 있어야 뭐 네네네. 넓진 않더라도 좀 1인 가구나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무슨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 이런 게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창업주택 같은 경우가 아마 생기게 되는 그래요. 그런 것도 있고. 여튼 뭐 젊은 도시, 그러니까 조치원하면 사실 이제 저희가 대전에 살 때나 아니면 뭐 서울에 그냥 있을 때 사실 뭐 갈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냥 생각한 이미지는 예전 약간 신탄진 느낌, 뭐 그런 정도 느낌이었어요. 저는. 별도의 중심이 조금밖에 있는데 잘 네. 모르겠고 네. 약간 공업도시 느낌도 예. 있고. 근데 그런데 지금 이제 보여준 사진이나 뭐 설명 좀 들어보니까 워낙 이제 젊은 분들도 많고 굉장히 그 레트로하면서도 좀 아주 아기자기하고 실력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계시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 좀 있네요. 저도 지방 답사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데 많이 가지만 네. 여기는 확실히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요. 요즘 그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세종시 조치원 읍, 예, 조치원 읍을 오늘 좀 살펴봤는데 혹시 진짜 이런 자랑인데 내가 깜빡했다 하는 거 혹시 있으면 제가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랑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 그 좀 조치원 자랑을 하다 보니까 좀 넘어갔던 얘기인데 네. 더 오래된 건물들도 많고 예쁜 것도 많다는 걸 좀 자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뭐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을 때 공간을 고민한다면은 네. 조치원에 있는 굉장히 매력적인 건물들이 많다. 예컨대 그 조치원 아까 일제강점기 지도에서 보셨던 그런 그 일본식 가옥들이 위치가 지금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뭐 역관사라던가 아마 혹시 이전에 도시야사 촬영하실 때 한번 사진 말씀드렸어요. 하셨군요. 무슨 그런 저기 네. 조치원역 철도관사라든지 네, 식산은행관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대전, 청주, 천안과 비교했을 때 네. 이 규모에 비하면은 월등하게 많아요. 지금 거의 100여 군데 좀 있는 거죠. 그게 좀 아쉽게도 이게 많이 또 헐리고 있지만. 많이 헐리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도시처럼 그 옛날 건축물에 자기 좀 지역성을 드러내는 건축물 역사적인 네네. 것들을 그 파악을 안 했더라고요. 네. 그 주민 스스로 내가 이 집에 살면서 네네. 이게 오래된 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시간 들이면 뭐 세종시 관계자분들이 그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헌신적이고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올 거라 예상하고 드린 질문이었거든요. 추가를 하시죠. 네, 그거는 실제로 뭐 관심 있으시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런 조치원 자체의 매력이나 그런 건축물이든 이야기든 뭐 청년들이 많다든 그런 매력들 자체를 시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 활용하려고 하시고 그렇습니까? 도와주려고 하시는 아하,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네, 그래서 네. 아까 보셨던 그 16년도에 내려오셔서 처음부터 카페 하셨던 그런 분들처럼 이제는 그렇게 어렵게 막 처음부터 부딪혀 나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저도 지난해 연말에 대전 세종연구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개최한 세종학 포럼이라는 데 가서 이제 세종의 아이덴티티 문제에 대한 발표를 하나 하고 왔는데 사실 시가 고민이 많아요. 네네네. 밖에서 봤을 때는 그냥 정부가 만들어낸 도시인데 내부적으로는 영기군이라는 충남의 농업도시 하나를 흡수한 거라 그리고 플러스 공주도 가져왔고 청주도 가져와서 붙여놓은 도시예요. 네네네. 그리고 북쪽은 또 천안권이고 네. 이 키메라적인 성격의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많은 중에 하나의 아이덴티티 잡을 수 있는 소재로서 조천을 잡은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네네네. 굉장히 하여튼 전 예쁜 것 같고 매력 있는 것 같고 한번 전 조만간 조치 한번 좀 놀러 가보도록 오십시오. 하겠습니다. 가서 맨 처음 딱 갈 때가 일단 미트볼 일단 미트볼 스테이션. 거기 네. 바로 옆 앞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미트볼 갔다가 네. 커피 한잔 하면서 그렇죠. 잠깐 구경하다가 저 커피는 문화정원쯤에서. 커피하고 호주 파이 호주파이는 먹고 이제 한두 시간 보시고 내려가셔서 드시면 되고 또는 또는 이제 이 청년 창업이 아니라서 말씀 안 드렸지만 전통의 중국집도 있어요. 그래요. 이게 형제반점이죠. 네네네. 거기에 이제 철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명한 가게인데 고깃집도 맛있고 이제 철도원들을 관계하다 보니까 네. 술을 안 팔아요. 근무하시라고. 그게 늘 아쉬운데 또 그렇게 코스를 잡으실 만한 반나절을 볼 만한 코스가 나와요. 그렇습니까? 네. 겸사겸사. 형제 반전까지. 형제반전까지.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가 보시고요. 그리고 창업 생각하시는 분들 서울에서 너무 뭐 비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한 번쯤 다른 선택지로 그렇죠.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아주 조치원 얘기 직접
계신 분이 해주시니까 확실히 좀 하시는 살아있네. 분이. 네, 살아 있는 얘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장동우 선생님, 장동우 대표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치현 얘기도 역사부터 쫙 훑어주신 우리 김시덕 박사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